네, 안녕하세요. 성공지식백과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북미 기준으로 5월 10일 구글 I.O. 2023가 열렸는데요. 개발자들을 위한 여러가지 구글의 최신 기술들을 발표하고 나누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여러가지 기술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는 구글 서치 업그레이드, 워크스페이스 AI 터치, 신형 픽셀 7에 대한 정보, 픽셀 태블릿, 픽셀 폴드, 스마트워치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바드에 대한 내용을 오늘 영상에서 다뤄볼까 합니다. 바드는 이제 팜2라는 large language 모델을 베이스로 삼아서 개발이 됐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드를 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언어 중에서는 C++도 있고요.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코틀린 등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언어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시에서는 파이썬을 가지고 체스 보드를 만드는 거를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여러분이 챗 GPT를 사용해 보시면 아셨겠지만 챗 GPT 역시 GPT-4를 쓰면 코딩을 되게 잘 해줘요. 바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부족했었는데 지금 이걸 보시면은 로직이 괜찮게 바뀐 걸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개발을 하실 때는 이 코드를 어디서 가져왔는지를 알고 싶을 수가 있어요. 거기 가시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드는 이렇게 GitHub에서 가져왔다라는 코드 사이테이션 기능 역시 추가를 해서 코드를 하실 때 훨씬 더 간단하게 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자, 바드는 코드를 하는 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 코드에서 특정 펑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물어보면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코드를 하시고 나서 코드에 대한 이해가 없더라도 바드에게 물어봐서 코드를 직접 공부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코드가 발전될 수 있는지 바드에게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바드가 이렇게 자세하게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을 설명해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여러가지 펑션 나눠져 있는 코드를 하나의 블락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하니까 그거 역시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통 여러분이 챗 GPT로 코딩을 하시고 나면 결과물을 그냥 드래그 카피해가지고 옮겨 넣으시잖아요. 근데 바드는 이거를 콜랍과 인테그레이션을 해가지고 저 익스포트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바로 콜랍으로 내 코드가 옮겨질 수 있게 개발을 끝냈습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겁니다. 왜냐면은 이게 옮기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바로 익스포트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정말 에러를 훨씬 더 줄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개발자들이 특이한 게 가끔씩 막 이 개발을 할 때 컬러를 좀 신경을 많이 써요. 그 피드백을 받아서 바드가 이렇게 다크팀 역시 개발을 완료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자, 이 익스포트 기능은 코딩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드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메일을 작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바로 Gmail로 옮기는 기능 역시 있습니다. 정말 괜찮죠?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본인들의 앱과 연동하는 것과 비슷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구글이 말하는 거는 바드가 앞으로 그냥 텍스트 베이스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멀티미디어, 이미지들을 포함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예시는 뉴 올란스에서 어디를 가야 되냐고 하니까 그냥 텍스트로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링크와 함께 사진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각각 사진들과 이 링크가 어디서 나와 있는지 사이테이션도 볼 수가 있죠. 트립 어드바이저에서 갖고 왔다라든지 뉴 올란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갖고 왔다라든지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사진을 가지고도 구글 바드가 프롬프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귀여운 강아지 두 마리가 보이는데 이 강아지 두 마리 사진을 가지고 어울리는 제목을 지어달라고 하니까 바드가 사진을 이해하고 제목을 지어주는 모습을 또 역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챗봇을 사용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있죠. 바로 저희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예시에서는 어떤 학생이 자기는 대학교를 가고 싶은데 뭘 할지 모르겠다. 나는 비디오 게임을 좋아하는데 어떤 게 나의 인터레스트가 있을지 모르겠다 라고 하니까 바드가 여러 가지 제시를 줍니다. 게임 디자인을 가도 되고 컴퓨터 사이언스 프로그래밍을 해도 되고 아트 애니메이션 쪽을 가도 되고 이런 거를 이제 알려주죠.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가고 싶어서 펜실베니아에서 애니메이션을 가고 싶다 하니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괜찮은 학교들을 추천해 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 대학교들을 맵에서 보여줘 라고 부탁하니까 바드가 구글 맵을 사용해서 이렇게 대학교들을 보여주는 모습 역시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구글을 자주 사용하시면 아시겠지만 구글의 앱 자체는 너무나 파워풀해요. 이거를 바드를 사용해서 다 연결해서 쓸 수 있다는 건 정말 엄청난 강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앱을 연결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구글이 좀 밀리겠구나 싶었는데 이번 I.O. 업데이트를 보면서 구글이 밀리지 않구나. 아직 역시 세계 1위 기업이란 이유가 있구나라는 걸 제가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자, 맵뿐만 아니라 이렇게 정리해서 보여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테이블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지금 프롬프트를 함에 따라서 이 테이블이 변화가 되죠. 테이블은 그대로인데 여기 업데이트만 되는 겁니다. 이거 진짜
진짜 엄청난 피처 같거든요. 계속 새로운 걸 재탄생시키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테이블을 프롬프트에 따라서 업데이트 한다는 건 정말 신기하고도 놀라운 기술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결과를 다른 데 옮겨야 되는데 지금 방금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면은 구글 시트로 옮기는 버튼 하나로 이렇게 구글 시트로 옮겨준 겁니다. 저희가 막 카피 페이스트나 혹은 직접 입력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버튼 하나로 모든 게 결과가 해결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셨던 건 바드가 어떻게 구글 앱스랑 연동되어서 사용되는 건데요. 그게 끝이 아니고 구글 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앱들과도 연동하는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중 하나는 아도비의 파이어플라이와 연동을 한다라는 건데요. 이제 아도비 파이어플라이는 이미지 생성에 조금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니콘을 그려달라고 프롬프트를 작성하니까 바드가 아도비 파이어플라이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주는 모습입니다. 이건 자동으로 인테그레이션이 되어 있는 거고요. 저희가 굳이 아도비 파이어플라이를 사용해줘 라고 하지 않아도 바드가 알아서 가장 알맞은 앱을 사용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드는 180여 개국에서 현재 상용화가 되고 있고요. 한국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원래 바드는 영어로만 듣고 영어로만 이해하고 그랬는데 물론 결과물을 가끔 다른 나라 언어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영어뿐만 아니라 두 가지 언어를 더 새로 출시했는데요. 그건 바로 일본어와 한국어입니다. 그만큼 현재 구글이 한국어를 중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바드를 사용하실 때 굳이 영어가 아니라 한국어로 의사소통하셔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물론 이 일본어와 한국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언어를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 하니까 요거 역시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제 바드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구글 I/O 내용이 조금 정리가 되면 이거 역시 업데이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